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블로그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메인 키워드를 정하고 메인 키워드에서 파생된 타겟 키워드를 지수에 맞게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목에 타겟 키워드 삽입하고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본문은 최소 1000에서 2000자 정도로 구성을 해 주시고 이미지는 10장, 본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링크는 꼭 넣어 주셔야 된다. 요 정도만 글을 쓰시면은 뭐 크게 노출이 안 될 이유는 없다. 질이 낮은 글, 요거는 정보성, 상업성 상관없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업성 블로그는 노출이 잘 안 돼 라고 말하시는 게 사실은 질이 낮은 글은 노출이 안 돼, 저품질 글은 노출이 안 돼, 이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성 글과 질이 낮은 글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건 질이 낮은 글인데 어떤 질이 낮은 글이냐? 방문자가 쉽게 이탈하거나 과도한 홍보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전에 있던 글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글을 쓰거나 혹은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링크를 단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트래픽 작업이라든가 댓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한다? 리뷰 후기들 대부분 상업적인 글입니다. 심지어는 블로그 하단에 나는 땡땡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남기게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상업적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검색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검색 상단을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그런 글들을 생산하는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네이버는 상업적인 글을 싫어하지 않는다. 업체명 넣고 쓴 글이 검색 노출이 안 되냐? 그렇지 않죠. 업체명 쓴 글들은 검색 노출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명 넣었다고 네이버가 무조건 잘라낸다, 그렇진 않은 거죠. 링크가 있는 글도 검색 노출이 잘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상위 노출된 글들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있다고 노출이 안 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들을 나타내는 메인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메인 키워드는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가 많은 키워드에서 선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짧게만 보여드리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 화면같이 기본적인 자동 완성도 많고 여기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 보시면 확실히 기본적으로 생기는 자동 완성도 적고요.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봐도 관련된 키워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키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렇게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가 많은 블로그라는 키워드가 더 유리하다. 요게 다 글쓸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월간 조회수 100회에서 500회 정도의 키워드,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회는 조회가 돼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 중에 그래도 적당히 조회수가 있는 500회 정도까지, 그래서 100회에서 500개 요 정도로 키워드를 정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키워드 마스터에서 제가 블로그 링크 관련돼서 키워드를 여러 개 뽑아 봤는데 요 중에 20회, 30회, 20회 요거는 너무 작아요. 요게 노출된다 하더라도 검색을 할 가능성이 낮으니 요런 키워드들은 다 빼고요. 요렇게 남았다고 하면 저는 블로그 링크 복사 혹은 네이버 블로그 링크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 링크 걸기 너무 좋은 키워드지만 블로그를 막 만들었다, 노출될 가능성이 뭐 크지는 않겠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포스팅을 하시는 겁니다. 블로그를 만들었다, 나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 1일 1포스팅 그리고 1시간 안에 글들을 계속 작성을 해서 내가 쓴 글이 블로그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블로그들이 내 블로그 주제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포스팅이 검색에 노출이 되면서 내 블로그 지수들은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노출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도 없고 주제도 없으니까. 그러나 글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블로그 순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는 물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생 블로그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되고요. 또 하나, 검색에 노출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내 블로그 지수가 노출될 수 있는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블로그의 주제가 명확해지고요. 검색 노출이 되면서 방문자들로부터 좋은 지수들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블로그의 지수는 올라가고 신생 블로그로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누락의 원인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크게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로그를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포스팅하는 환경이 일반인과 다른 뭔가 어뷰징성 외부 환경 때문에, 세 번째는 본문의 질이 낮아서인데요. 저는 지금 본문의 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 낮은 블로그 글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 블로그 운영 주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제는 맛집 썼다가 오늘은 IT 리뷰했다가 내일은 마케팅 글 썼다가 그 다음 날은 자격증 글 썼다가 이렇게 너무 운영 주제가 다르다. 이럴 때는 질이 낮은 블로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글이 아닌 유사한 글을 쓰는 거.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새로운 글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똑같은 글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유사한 글도 잡아내고, 그 유사도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사문서 알고리즘이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내 글이 노출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쓴 글이 이미 네이버 검색에 반영된 글과 비슷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홍보성 이미지입니다. 가격, 할인, 연락처 등등등등 이미지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 어디서 규칙을 배웠어. 그래서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문장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키워드를 넣다 보니까 본문이 이상해졌어.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역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번역,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 이런 글들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은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 목숨을 걸고 이걸 막고 있기 때문이다.